지난주 중간고사 이후 학습 의욕 상실에 관한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이 방송 이후 1학기 중간 지점에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좀 제시해 달라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1학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오늘도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고3 수험생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 중점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부분들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전반적인 생활 습관에 관한 이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신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1학기 종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잘 준비된 출발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인데 또 아무리 좋은 시작을 해도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 고치고 바로잡아야 이 심각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를 이제 한 2달 정도, 7월까지로 보면은 한 2달 정도 남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한번 짚어보고 또 고쳐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생활 습관을 한번 상식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늦게 자고 낮에 조는 야행성 학생들 상당수가 학업 성취도가 낮고 성적 향상이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기초가 약한 상태로 머무르기 쉽습니다. 야행성의 생활 습관은 만성 피로로 발전하기 쉽고 결국은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만성 피로는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입시 격언에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부모님 세대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4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죠. 사실은 이보다 더 허무맹랑한 말은 없습니다. 필요한 수면 양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있지만 낮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평균 6시간 이상은 자야 합니다. 이 수면 부족은 생활을 짜증스럽게 하고 학습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결국엔 무기력증, 의욕상실증, 두통 같은 이 병으로 발전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밤에 자지 않고 낮에 조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것을 학생과 부모님 모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학년 초부터 깨어있는 낮 시간에 집중하겠다는 그 결심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특히 청소년들은 야행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한번 검토해보고 잠은 제 시간에 푹 자고 있는가, 그리고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가. 가장 그 핵심이 낮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밤에 푹 쉬는 습관, 이 기본이 몸에 배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상식적인 것들이지만 아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꼭 점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우리 수험생들 좀 학습 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모의고사도 몇 번 치고 또 6월 평가 모의고사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니 수험생들이 특히 자신이 부족한 과목에 집중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특정 한두 과목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전 과목에 대한 합산 점수이기 때문에 과목들 시간 안배를 적절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도 또 지금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그 부모님 세대들은 사회나 과학은 나중에 방학 이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음부터 전 과목에 대해서 골고루 시간 안배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회 탐구랑 과학 탐구는 이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과목이 더 유리한지는 이제 지금쯤은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데, 아무리 자신 있고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도 한두 달만 소홀히 하면은 바로 그 성적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테면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이면은 적어도 2시간 정도는 이미 잘 정리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도 기본 개념 등을 중심으로 쭉 살펴서 감각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3시간 정도는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에 집중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장 명심해야 되는 게 결국은 어떤 특정 과목에 올인해서는 안 되고 어떤 특정 과목을 무시하고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고3 수험생들 수시에 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수시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조금 그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좀 막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수험생들은 대체로 머릿속에 윤곽이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학생부 교과 성적 위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종합전형으로 가야 될지 또 그 중에서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인재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되 최종적인 것은 1학기 성적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기말 시험 치고 7월 말경에 학생부가 정리되고 성적이 나오면은 그때 좀 더 최종 결정을 짓는 게 바람직하고 지금은 그냥 우리가 6번 지원할 수 있으니까 크게 급하게 어떤 입시 전략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포트폴리오를 그냥 조금 막연하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1학기 시험 끝나고 1학기 성적이 나오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그 주제인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번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는 학습 계획에 대해서 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학년 초에 너무 욕심을 내어 실천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놓고 무리를 하다가 결국은 며칠 안 가서 포기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이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달성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되는데요. 이 성취감은 피로를 잊게 하면 자신감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수험생들을 궁극적으로 유리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획하고 그 계획한 만큼 실천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 성취감을 느낄 때 자신감도 더 커진다는 걸 우리 수험생들이 꼭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학습 계획을 세울 때 너무 길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일주일 단위 그리고 그중에서 또 1일 단위로 해서 반드시 실천하고 점검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학기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중간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될 때는 혼자 해결할 수도 있지만 조금 힘이 든다고 생각될 때는 교과 담당 선생님이나 이 담임 선생님 온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상담해서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대책 없이 고민하거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엉터리 정보에 현혹되기보다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 실천하면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고 또 학습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수험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 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